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12절에 있는 채 위의 다항식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떤 이제 환이 주어져 있고, 물론 이제 그 단위원이 있고 가환환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 환의 이제 원소를 개수로 하는 다항식들 전체를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환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환을 생각을 했었는데, 개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을 이번 그 12절에서는 채를 특별히 생각을 해서 채 F상에서의 다항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다항식환은 여러 가지 유용한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질은 13절에서 우리가 채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성질들이 될 텐데, 그러한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12절에서는 항상 그 채 F 상에서의 다항식환 fx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는 F가 항상 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채는 당연히 정역인데요. 따라서 그 앞에서 이미 확인했던 성질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주 이용할 성질이기 때문에 fx상에 속하는 이제 두 다항식 스몰 fx와 스몰 gx에 대해서 스몰 fx와 스몰 gx의 곱한 다항식의 디그리는 fx의 디그리와 gx의 디그리의 합과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정리 번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리 3.5.4에서 이미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제 정리 3.5.4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그 채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정역에 대해서 D가 정역일 때 dx라는 이제 다항식환, D 위의 다항식환에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F가 채가 되므로 당연히 F는 정역이 되고, 따라서 정리 3.5.4의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성질은 나눗셈과 관련된 성질입니다. 우리가 나눗셈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두 개의 다항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스몰 fx와 스몰 gx.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f라는 채 위에 다항식환에 있는 두 다항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f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gx를 fx로 나누어서 곱과 나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gx를 fx로 나누어서 몫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생긴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g하고 f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qx와 rx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그 qx와 rx는 마찬가지로 같은 f상에서의 다항식이 됩니다. 그리고 rx가 나머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조건을 주기도 합니다. 자, rx의 디그리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fx로 좀 나누고 있기 때문에 f의 디그리보다는 작게 되는 이런 조건을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조건을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것을 좀 명시적으로 나누어서 쓰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 f가 지금 0다항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디그리 fx는 0보다는 같거나 크게 될 텐데요. 그것보다 rx의 디그리가 작다라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x가
0다항식인 경우와 두 번째는 Rx가 0다항식이 아닌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0다항식인 경우에는 당연히 디그리가 지금 0다항식의 디그리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Rx가 0다항식이거나 혹은 0다항식이 아닐 때는 디그리 오브 Rx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는 될 수가 없으므로 따라서 디그리는 0보다는 같거나 크게 될 거고 이 조건 때문에 디그리 오브 fx보다는 작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fx의 디그리보다 rx의 디그리가 작다라는 조건을 쓰기도 하고요. rx가 0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쓰기도 합니다. 즉 rx가 0이 되거나 또는 Rx의 디그리가 0보다 같거나 크고 fx의 디그리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Rx가 존재해서 이 식을 만족을 하는 그런 QX, Rx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나눗셈 알고리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것이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Rx에 대한 조건이 여기 있는데요. 이 조건을 이제 Rx가 0이 되기도 한다, 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쓰는 것이나 그냥 Rx의 디그리가 디그리 오브 fx보다 작다라고 쓰는 것이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QX와 RX는 당연히 fx 상에서의 다항식이 됩니다. 자, 나눗셈 알고리즘에서 일단 주장하는 것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fx가 qx와 rx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존재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존재하면 사실은 이러한 qx와 rx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gx하고 fx가 지금 나눗셈 알고리즘에서의 조건과 같이, 가정과 같이 f상에서의 다항식이고 fx가 0이 아닌 경우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qx와 rx, 그리고 물론 r의 디그리가 f의 디그리보다 작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상에서의 다항식 rx와 qx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qx하고 rx에 이제 우리가 딱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것에다 이제 이름을 붙일 텐데요. 우리가 중간에 그런 표현을 잠깐 쓰긴 했지만 그러한 qx와 rx에 대해서 gx를 fx로 나누었을 때 몫이라고 부르고 qx를, 그리고 rx는 이제 나머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존재성을 이제 확인하기 전에 유니크니스를 먼저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gx를 fx로 나누었더니 q1x fx 더하기 r1x로 쓸 수도 있었고, 또 q2x fx 더하기 r2x로 또 쓸 수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q1, q2, r1, r2들은 모두 f상에서의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r1과 r2의 디그리는 디그리 f보다 작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Q1, Q2, R1, R2가 있다면 Q1은 Q2랑 같아져야만 하고 R1과 R2도 같아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다항식이 같다라는 식을 생각을 해서 이항을 하게 되면, 즉 앞에 있는 다항식의 곱셈을 위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fx가 공통이 되고 q1x와
Q2X의 셀셈의 곱과 같겠습니다. 자, 그것이 R1X가 이제 R2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항을 하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이 성립을 하는데요.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곱한당식의 디그리 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디그리 오브 R2 빼기 R1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지금 F와 Q1 빼기 Q2의 곱과 같으므로 디그리가 이제 동일할 텐데요. 자, 곱한당식의 디그리는 두 개의 디그리를 이제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R1하고 R2 두 다항식은 각각이 F의 디그리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R2에서 R1을 뺀더라도 R1 혹은 R2의 디그리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디그리는 다 동일한 거고요. 네, 이 디그리 오브 F보다는 작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좀 식이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씁시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디그리 F하고 디그리 F, 디그리 Q1 마이너스 Q2를 더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F는 영다항식은 아니므로 디그리 F는 0보다는 같거나 큰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 더하기 이 값보다 크다라는 것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Q1 마이너스 Q2의 디그리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자, 디그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Q1 빼기 Q2가 영다항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Q1하고 Q2가 같은 다항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Q1하고 Q2가 같은 다항식이라면 자, 원래 식에서 자, Q1하고 Q2가 같으므로 Q1과 F를 곱한 것이나 Q2하고 F를 곱한 것이나 같은데요. 자, R1과 R2를 더한 것이 같으므로 그 식으로부터 R1과 R2도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유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직접 증명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증명하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체 상에서의 이제 다항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x를 한 3차식 정도 생각하죠. x의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 빼기 3 이 정도 하죠. 그리고 fx는 2차식 정도를 하겠습니다.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정도로.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다항식을 실제로 나눗셈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gx를 이렇게 여기다가 쓰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다 fx를 이제 fx를 나눌 것이니까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제 x제곱 위에 있는 어떤 이제 값을 식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식은 2x제곱과 이 녀석을 곱해서 x의 세제곱이 되도록 이제 식을 정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식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2분의 1 x가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제곱과 2분의 1 x 곱해지면서 x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 2분의 1 x를 3x 그 다음에 1하고 곱셈을 합니다. 그러면 2분의 3x제곱 더하기 2분의 1x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뺄셈을 했었습니다. 뺄셈을 하게 되면 x세제곱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x제곱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3차 항이 사라지게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이하가 이제 남을 수 있을 텐데 2차 이하를 이제 이 경우에 적어보면 2분의 1 x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x 그다음에 빼기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3차식이었는데 차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보면 g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2분의 1 x하고 fx를 이제 곱한 결과가 되죠. 이 녀석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만큼을 더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녀석 곱한 것은 이제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뺀 것이 이 녀석인 거니까. 자, 즉 gx를 fx에다가 어떤 여기서 이제 단항식이긴 하지만 곱해서 곱한 다음에 더한 형태로 지금 표현하되 이 더한 다항식이 그 gx보다는 차수가 더 작게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비슷하게 또 나눗셈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2x제곱과 적당한 또 여기서는 이제 상수가 될 텐데요. 이제 그 상수 다항식이 될 텐데 곱해서 2분의 1 x제곱이 되도록 상수를 정합니다. 그럼 여기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네, 4분의 1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x제곱이 되겠고 이랑 곱하면서 4분의 1하고 지금 fx를 곱하는 것이죠. 그러면 4분의 3x 그 다음에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또 뺄셈을 하게 되면 2차 항이 사라지고 차수가 하나 더 줄어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3, 4, 12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지금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x 빼기 3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gx를 이제 변형하듯이 2분의 1 x제곱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변형을 한 겁니다. 즉 4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4분의 1하고 fx를 곱한 것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더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이렇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이제 하는 과정일 텐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gx에서부터 이 다항식, 이 다항식에서 다시 또 이 다항식으로 이제 변형을 이제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보면 fx의 어떤 다항식을 곱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변형된 다항식은 gx에서 이 다항식으로 변형이 될 때 차수가 최소한 1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으로 갈 때도 최소한 차수가 이제 줄어듭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언젠가 gx가 계속 변형이 돼서 이쪽 오른쪽에 남아있는 그 다항식의 차수가 fx라는 다항식 차수보다도 더 작아지도록 변형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제로 fx가 2차식이기 때문에 2단계까지 변형을 하게 되면 2차 다항식보다 1차 다항식으로 바뀌었으므로 다항식이 더 적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된다면 앞에 이제 곱해진 것들을 다 더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쓰게 되면 우리가 나눗셈 알고리즘에서 원하는 형태로 이제 변형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즉, gx는 fx와 어떤 다항식의 곱인데, 곱에다가 어떤 다항식을 더한 꼴인데,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개수가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눗셈을 뭐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F라고 하는 이제 체상에서의 이제 나눗셈, 곱셈들을 우리가 진행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은 이 경우에는 물론 다 실수이겠지만 fx 상에서는 최원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다항식의 디그리가 f보다는 작아지도록 우리가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다항식 나눗셈을 할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여기가 2차식일 때 이쪽이 2차식보다 그 차수가 떨어지면은 이제 나눗셈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위쪽에 있는 녀석이 몫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물론 이제 지금은 실수체상에서의 다항식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을 적용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최고차 항의 개수를 같아지도록 우리가 이제 그 위에 그 다항식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개수들의 나눗셈, 곱셈들만 우리가 그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이러한 계산 과정을 일반적인 체 F상에서의 다항식 환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바로 그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 알고리즘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얻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그냥 간단한 경우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간단한 경우가 G의 디그리하고 F의 디그리를 비교를 했는데 F의 디그리보다 G의 디그리가 더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gx는 우리가 이제 이런 나눗셈 생각을 해보면 F의 디그리가 더 크면 몫은 이제 0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G 자체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0이나 gx가 당연히 fx 상에서의 다항식이라는 것은 뭐 자명하고 그리고 이 녀석의 디그리가 f의 디그리보다 작은 경우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즉, 이 녀석을 rx로 생각을 하고 qx를 0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간단한 경우는 자, f의 디그리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f가 0다항식은 아니기 때문에 디그리 f는 이제 0보다는 같거나 큰데 f의 디그리가 0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디그리가 0이다라는 뜻은 f가 사실은 최원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0다항식은 아니기 때문에 0에 해당하는 값은 아닌 그런 최원소가 되므로 F'에 있는 원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F'의 의미는 최 F에서 0을 제외한 그런 집합을 의미하죠. 그냥 그 X가 없는 그냥 상수라는 것이죠. 0다항식이 아닌 상수다항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상수다항식.
자, 상수다항식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f equal a라고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쓰면은 f의 스타에 있는 원소처럼 보일 것 같은데 f라고 쓰면은 마치 그냥 x가 있는 다항식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gx를 a로 나누면 몫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지금 F스타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A는 곱셈에 대해서 역원을 가지는 단원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변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 A가 역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곱셈에 있는 역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A 인버스 GX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당연히 A 인버스 GX나 이쪽 0이나 모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F상에서의 다항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RX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자, 0다항식의 디그리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당연히 디그리하고 F랑 비교해보면 디그리 F는 0인 거니까 이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네, 이쪽 0이라고 썼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뭐 자명하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디그리 f가 0다항식은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그리 f가 0은 아니므로, 디그리 오브 f는 1보다 같거나 큰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그리 g하고 디그리 f의 관계가 디그리 g가 더 작은 경우는 이미 처리를 했으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디그리 g가 디그리 f보다는 같거나 큰 경우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f하고 g를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fx를 an, xn 점점점점에서 a0라고 쓰도록 하고요. gx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an은 0이 아닌 그런 개수로 택하도록 하고요. bm도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즉 fx가 n차 다항식이다 라고 우리가 정하겠다라는 것이고요. gx는 n차 다항식이다 라고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그 n은 1보다는 같거나 큰 상태고요. 그 다음 m은 n보다는 같거나 크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위에서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살펴본 이러한 방식으로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썼던 방식을 한번 떠올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쓰죠. 그 다음에 여기를 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A0죠.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 오는 항을 생각해 보면 그 xm제곱하고 곱셈을 해서 xn제곱을 만들어야 되므로 x의 m-n 제곱이 필요한데요. 자, 개수가 an과 곱해서 bm이 되게 만들고 싶은 거니까 bm an의 역원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게 되면은 맨 처음은 동일하게 이 녀석이 나타나고요. 뒤에는 이제 적당히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제 빼게 되면 그 뺀 결과를 우리가 hx라고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x의 디그리는 아무리 디그리가 크더라도 n-1보다는 같거나 작겠습니다. 자, 이 식을 이제 이러한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gx를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생각해 본 녀석은 그 bm an-2
제곱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 역원에 x의 n-n과 fx를 곱하고 더하기 hx로 이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h 디그리는 아무리 커봤자 n-1보다는 이제 같거나 작을 텐데요. 당연히 n-1은 n보다는 작은 값인데 지금 g의 디그리를 우리가 처음에 m이라고 두고 이제 출발한 것이죠. 즉 g에서 다음과 같이 변형할 때 hx는 g의 디그리보다는 작아지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한 방식을 다시 또 hx에 적용을 하게 되면 bm an 인버스의 x의 m-n fx에다가 자, 뭐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q라고 네, q라고 하는 것보다 네, 그 적당한 표현이 네, k라고 쓰죠 그냥. 네. 어떤 kx가 있고 fx를 곱해서 h x에 대응해서 h2x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hx를 이와 같이 변형을 하겠습니다. kx는 kx라고 쓰긴 했지만 x는 이제 거듭제곱 형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f의 원소가 이제 곱해지면 되겠고요. 이때 h2의 디그리는 디그리 h보다는 더 작아지는 그런 조건에 만족을 하면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h2x를 생각하겠습니다. 즉 왼쪽에서 나눗셈을 계속 하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생각을 해서 이제 곱셈을 해서 즉 이 녀석과 여기 있는 f를 곱셈을 해서 뺀 것을 h2x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럼 최고창이 이제 같아지게 이 동그라미를 정해서 뺨으로 해서 h2x가 디그리가 최소한 하나는 더 작아지도록 이렇게 변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쭉 계속 하게 되면 자, 얼마 곱하기 fx, 얼마 곱하기 fx 이런 것이 계속 앞에 생기고 뒤에 있는 이 다항식은 디그리가 하나씩은 최소한 줄어들어서 몇 번 단계를 거치게 되면 유한번의 단계에서 그 뒤에 더해지는 다항식의 디그리가 그걸 r이라고 쓰겠는데요. 디그리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니까 f의 디그리보다 더 작아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서 rx의 디그리가 f의 디그리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그 앞에 있는 값들은 fx에다가 어떤 다항식들을 곱한 것을 다 더한 꼴이므로 fx로 묶어내면 그 앞에 이제 이러한 다항식을 다 더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qx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러한 꼴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qx하고 rx는 fx 채 f상에서의 다항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q나 r of x나 f상에서의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유한번 안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다항식의 곱셈과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눗셈 정리를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눗셈 정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채 F상에서의 다항식환의 성질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자주 이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그러한 성질이 될 텐데요. 앞으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들을 좀 자주 살펴볼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한 이그젬플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채 F상에서는 나눗셈 알고리즘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 개수로 생각하는 그 환이
채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나눗셈 알고리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이그젬플로 개수를 정수개수인 다항식들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수개수를 갖는 다항식환에서는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전부 다 개수가 1이 되고 이것은 이제 그 gx상에 있는 다항식입니다. 자, 그리고 2x 더하기 1을 생각을 하더라도 개수가 2, 1 정수가 되죠. 그래서 밑줄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나 즉 g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하고 fx를 2x 더하기 1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겠습니다. 이때 물론 이 녀석은 영다항식은 아니죠. 자, 이때 그러면 이 다항식환 입장에서 나눗셈 알고리즘이 만일에 그 동작을 한다면, 작동을 한다면, 성립한다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gx를 어떤 gx상에서의 다항식 qx와 fx의 곱 더하기 gx에 있는 rx의 다항식의 덧셈으로 표현을 이제 하는데 rx의 조건이 디그리가 fx의 디그리보다는 작게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qx하고 rx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qx, rx가 존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qx하고 rx가 정수개수 다항식이어야 된다는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f의 디그리는 1이므로 rx의 디그리는 1보다는 작겠습니다. 따라서 디그리 오브 rx는 0보다는 같거나 큰데요. 자, 만일에 자, 이러한 조건, 스타라고 하죠, 간단하게. 이거를 만족하는 다항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존재한다고 하죠. 그러면 자, rx의 디그리는 0보다 같거나 크므로 rx는 어떤 정수 a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a가 0인 경우에는 디그리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정수일 때는 디그리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x가 이제 오른쪽과 지금 같은데요. 자, 지금 rx는 지금 디그리가 0이 되는데, 자, 디그리 오브 gx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지금 당시 디그리가 2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은 디그리 오브 qx 곱하기 fx 더하기 rx가 되는데, rx가 지금 정수입니다. 자, 이 녀석의 디그리가 2가 되는데, 이 녀석은 그 정수이므로, 자, 이 전체의 디그리가 2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x와 fx를 곱한 다항식의 디그리가 2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를 더한다고 해서 디그리가 2가 되는 조건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g는 정역이죠. 따라서 그 곱한 다항식의 디그리는 각각의 디그리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디그리 qx와 디그리 f랑 같은데요. f의 디그리는 1이고요. 자, 그래서 qx의 디그리가 이러한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이 있다면 디그리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qx는 정수 B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BC는 정수이고요. 물론 B는 0이 아닌 정수여야지만 디그리가 1이 되겠죠.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BC가 있을 텐데, 자, 이 식을 이제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 식에다가 대입해 보면 QX 곱하기 FX 더하기 RX 식을 이제 바꿔보면 BX 더하기 C, FX가 2X 더하기 1 더하기 RX는 이제 A라고 이제 바꿔 쓰면 전개를 해보면 2BX 제곱 그 다음에 1차 항이 그 B 더하기 2C 그 다음에 상수항이 C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이것이 그 GX랑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GX는 2차항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b가 정수인 상태에서 2를 곱했기 때문에 2 곱하기 b가 1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gx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b가 정수여야 하므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이 모순이 얻은 이유는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얻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정수계수 다항식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계수로 사용하는 이 환이 체가 아니면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나눗셈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제 성질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용을 할 텐데요. 채 F상에서의 다항식 환에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다룰 때 우리가 정수의 성질과 유사한 성질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정수의 성질들 중에서 우선 약수와 배수라고 하는 개념을 다항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정수에서의 약수 배수의 성질과 유사한 것이 다항식에서의 약수 배수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정수에서는 약수 배수를 약속을 했었는데요. 다항식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수와 배수를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정수에서 약수 배수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A하고 B가 정수일 때 A가 B의 약수다 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B라고 하는 것이 A 곱하기 어떤 다른 정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꾸로 A가 다른 정수와 곱을 했을 때 B가 되게 할 수 있으면 이제 A가 B의 약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약수하고 배수를 좀 바꿔 생각해 보면 A가 B의 약수인 경우를 우리가 B가 A의 배수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과 이제 동일한 아이디어로 우리가 다항식에서의 약수 배수를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 F 위의 다항식 환 fx에서 스몰 fx와 스몰 gx라는 다항식을 생각을 할 때, 자,
fx의 다른 다항식 h of x를 물론 이제 같은 다항식환에 있는 그런 다항식을 곱해서 gx가 되게 할 수 있으면 밑줄 친 fx는 gx의 약수라고 부르고 거꾸로 얘기할 때는 gx가 f의 배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g의 약수 혹은 인수라고 부르고요. 거꾸로 얘기할 때는 gx는 f의 배수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표시할 때 정수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기호를 그대로 쓸 텐데요. 자, A가 B의 약수라는 표현 혹은 B가 A의 배수라는 표현을 기호로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자, 왼쪽에 A를 쓰고 오른쪽에 B를 쓰면 A가 B의 약수라는 의미고요. B가 A의 배수라는 의미죠. 다른 말로는 B를 A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것과 비슷하게 다항식에 대해서도 fx가 약수고 gx가 배수라는 사실을 발을 사용을 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약수 배수라는 이제 용어와 더불어서 지금 f of x는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환한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정역이 됩니다. 자,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에서는 그 하나의 원소로부터 생성된 단항 이데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했었는데요. 자, 그것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것의 의미는 스몰 a, 주어진 스몰 a에 대해서, 물론 이제 a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r은 이제 한 원소를 택하는 거죠. 임의의 스몰 r과 a의 곱을 모두 모아둔 집합을 large RA 혹은 괄호를 써서 표기했는데 이것이 이데알이었습니다. 자, 이 이데알을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이데알이기 때문에 A에 의해서 생성된 단항 이데알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러한 그 환도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기 때문에 그 R에 속하는 한 원소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다항식 F를 생각을 해서 다항식 F로부터 생성된 이데알을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스몰 f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의 기호를 쓰게 되면 괄호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이것의 의미는 모든 가능한 다항식을 다 고려해서 f와 곱한 결과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h가 예전에 스몰 r이라고 쓴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데알, 단항 이데알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단항 이데알을 생각하면서 그 원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생각하고 그 여러 개의 원소로부터 생성된 이데알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비슷하게 R이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일 때 A1부터 AN이 R의 원소라고 한다면 A1부터 AN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이데알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i들은 전부 다 R의 원소죠. 자, 이런 개념을 그대로 그 다항식환 fx에 적용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즉 유한계의 다항식을 생각을 하고요. 이 유한계의 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표시하는 기호는 괄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냈었고요. 자, 이것을 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f1x와 r1 대신에 어떤 다항식이니까 h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H들은 모두 다항식이죠. 모든 가능한 다항식을 다 고려해서 F1부터 Fn과 곱해서 그런 것들을 다 더한 것을 이제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 이러한 그 n개의 원소, n개의 다항식으로부터 생성되는 이데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개의 다항식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도입했던 그런 개념을 다항식 환에 대해서 그냥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일단 배수하고 약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